여기 뭐 청취자들도 한 가지 알아주셔야 될 거는 구속 영장이 기각됐을 뿐이지 그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한덕수가 무죄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법원이 판단한 것은 법리 다툼과 증거, 도주 우려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한덕수를 수감하지 않았을 뿐이지, 즉 신병만 풀어줄 뿐이지 계속 수사는 하는 것이고, 네. 혹시나 더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특검이 다음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 세 가지 특검 관련해서 제 바람은 분명합니다. 특검은 엄정하게 해야 되고, 네. 절차는 철저하게 해야 되고, 관련자들은 모조리, 다시 말씀드리면 특검은 엄정히, 절차는 철저히, 관련자는 모조리 조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특검 얘기로 넘어가 보죠.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적 평가를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건데 법원의 판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예상치 못했던 판단입니다. 지금 이제 내란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다 지금까지 특검이 그냥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다 받아들여졌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유일하게 이제 한독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논란이 됐던 거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국무총리가 구속되는 것이 아니냐,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많이 구속됐었으니까 그랬는데 구속영장이 어젯밤에 기각이 됐죠. 근데 여기 뭐 청취자들도 한 가지 알아주셔야 될 거는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뿐이지 그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한덕수가 무죄다. 그건 아니죠. 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법원이 판단한 것은 법리 다툼과 증거, 도주 우려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한덕수를 수감하지 않았을 뿐이지, 즉 신병만 풀어줄 뿐이지 계속 수사는 하는 것이고, 네. 혹시나 더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특검이 다음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법원이 이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주요한 이유로 제시한 건 앞서 이제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법리를 다툴 여지가 있다. 특검이 요청한 구속영장에서 법적인 판단이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하나. 두 번째, 이미 내란 방조자 아니면 공조자들이 다 잡혀 들어간 상태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불충분하다. 세 번째, 뭐 나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도주 우려가 낮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불구속 수사를 택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거는 도주 우려가 낮다, 증거인멸 우려가 불충분하다라고 하면서도 언론에 나온 바에 의하면 한덕수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장 큰 측면은 한덕수의 그간의 경력, 연령 이런 순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경력 뭐 경제관료 하다가 정부 바뀔 때마다 보수 진보 따지지 않고 3번이나 국무총리를 했어요. 네. 나이 많고. 그럼 뭐 경력 많고 나이 많으면 죄가 많아도 구속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인가 라는 것인데, 그건 좀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특검이 이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수사를 하면서 앞으로도 이제 계속 그 내란을 방조한 혐의로 돼 있는 한덕수, 그 다음에 이제 최상목, 그 다음에 이제 포함해서 한 6명 정도의 국무위원들을 계속 조사할 것인데,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구속하지 않으면서 그것들이 향후 특검 조사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고 해서 좀 불안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라고 해서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그 당시에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국무위원들의 법적이고 정치적인 책임이 종결됐다. 그건 아니죠. 라고는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자, 어찌됐든 기각되면서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계엄 당일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을까요? 뭐 특검 이야기 하시는 거죠. 네. 뭐 새 특검의 방향이 좀 갈라지고 있는데, 네. 좀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대표적인 김건희 특검은 구속 유지 상태에서 8월 31일까지가 이제 구속 마감이란 말입니다. 1차 구속 마감인데, 네. 그래서 이제 내일쯤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죠. 그래서 8월 31일까지 1차 기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도이치 사건뿐만 아니라 무슨 뭐 금액까지 특정되어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액까지 특정되어서 나와 있는 그러한 정량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공소장에 뼈대를 세우고 정치 자금, 뭐
그다음에 통일교 관련 뭐 목걸이, 뭐 귀걸이, 뭐 브로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공천 개입 뭐 이런 것들은 보강 수사가 강력하게 이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네. 두 번째 이제 윤석열 관련해서 내란 특검은 오늘 이제 뭐 어제 이제 한덕수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신병 확보에는 제동이 걸렸지만 계엄 선포문을 받냐 안 받냐부터 시작해서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다음에 무슨 뭐 수도를 단선하려고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것들까지 해가지고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내란을 저지할 의무를 수행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본안에서 다툴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최상병 특검 세 가지 특검 중에 가장 먼저 끝날 줄 알았는데 수사기가 수사를 하다 보니까 안에 얽혀 있는 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온 것들을 후다다닥 해가지고 가장 먼저 정리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빼보니까 밑에 뿌리가 굉장히 깊은 것이죠. 고구마 주기처럼 욱 그렇죠. 나오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사 기간을 150일 연장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고 외압에 이제 외압이 어떻게 실체가 드러났느냐. VIP가 얼마나 경로했기 때문에 외압이 들어왔느냐, 그 다음에 지휘 체계와 보고 라인이 어떻게 작동을 했느냐라는 것들을 더 깊게 파고들 것 같고, 이 세 가지 특검 관련해서 제 바람은 분명합니다. 특검은 엄정하게 해야 되고 네. 절차는 철저하게 해야 되고 관련자들은 모조리, 다시 말씀드리면 특검은 엄정히, 절차는 철저히, 관련자는 모조리 조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특검 수사의 규모와 수사 대상, 기간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반대를 하죠. 네. 여당이 다수당인 만큼 여론의 추이가 관건일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이죠?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검 확대 추진을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으면 이게 뭐 국회에서 의결될 사항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국회에서 뭐 180석의 의석을 가진 다수당이니까요. 민주당이 의회 절차에서 우위가 있고 그러면 통과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수사 대상이나 규모, 기관 확대에 대해서 뭐 찬반 논란이 여전한데요. 왜냐하면 이거는 좀 더 늘려서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이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고구마 줄기 중에서 고구마만 캘 것인지 아니면 고구마 순 하나만 잘랐다고 해서 그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 부분만 건드리기보다는 선별적으로 특정만 건드리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마련돼야 될 것 같고, 뭐 다시 말씀드리자면 뭐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최상병 특검 역시 셋 다 엄정하고 철저하게 모조리 발본색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론의 흐름도 일단 그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이 당선된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이 내란 극복이었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좀 극복을 하고 수사 기간을 늘려가되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것들을 빨리 털고 그 다음에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좀 여력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비하인드 한정택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